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 제 27강이죠. 대기 대순환과 해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대기 대순환과 해류지만 주로 해류만 다루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대단원 두 번째가 끝나게 된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할 내용 선생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표층 해류에 대해서 선생님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다 언급을 해드렸고요. 과제로 태평양 북아열대 순환을 알고 오셔야 돼요. 외워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층 해류들이 이루는 표층 순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난류와 한류까지 같이 정리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선생님 많이 갈등을 했는데 우리 교재에는 자연재해가 한 번 더 나오죠. 사실 살짝 멘붕이 왔었는데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서 선생님이 4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재해는 지질재해가 대부분이고요. 이 재해 파트에서는 아주 굉장히 앞단원, 2단원 처음 들어왔을 때, 대단원 2단원 처음 들어왔을 때 판구조론 끝난 다음에 그리고 풍화 사태 끝난 다음에 재해, 다시 말해서 화산과 지진 파트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저기압하면서 태풍을 정리하죠. 태풍할 때 말미에 폭풍 해일을 같이 연결해 주세요, 여러분. 폭풍 해일. 그럼 앞서 여기서 지진에서 공부한 지진 해일과 같이 비교하는 게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래서 폭풍 해일과 지진 해일을 비교해서 해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기상 현상,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악기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악기상 관점으로 내우, 토네이도, 집중호우를 정리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선생님 이번 시간에 4가지만 정리한다고 했죠. 모두 앞에서 정리한 걸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뭘 공부할 거냐면 자연재해로 황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사실 그런데 선생님이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황사를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주로 어디 가냐면 우리가 3단원 들어가게 되면 환경오염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기후변화를 할 때 사막화 현상을 할 때 황사를 같이 공부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언급하는 단원에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질재해, 그 다음에 태풍에서 해일 정리 같이 하시고요. 당연히 폭풍해일 비교할 것, 그 다음에 다양한 기상현상에서 선생님 여기서 한파, 폭염 다 같이 정리해 드리는 거 아시죠? 다 체크해 주시고요. 황사는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우리가 환경오염, 기후변화 단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런 단원에서 정리하는 게 가장 안성맞춤인데 선생님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자연재해 측면으로 4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됐죠? 자, 첫 번째. 오늘 표층해류와 표층순환을 이제 완결지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북아열대 순환을 다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 특히 더 난류와 한류에 대해서 언급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라시아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태평양이고요. 대서양입니다. 봐요. 해류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해류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바람은 뭐밖에 없죠? 3개. 대부분 북반구긴 하지만 우리가 언급할 때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해류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언급하는 해류에는 주로 무역풍과 편서풍이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각각에 대해서 명칭을 다 언급했으니까 이번에는 필기는 좀 생략하고 판서만, 방향성만 언급할게요. 자, 태평양과 대서양입니다. 북태평양에 무역풍이 불어요. 북동무역풍이죠.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동에서 섭니다. 왜 그런지 알죠? 무역풍은 동풍 계열이에요, 여러분. 동풍 계열이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고요. 편서풍은 서풍 계열이죠.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럼 30도에서 60도는 편서풍이 불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겠네요. 태평양만 바람이 부나? 대서양도 불죠. 무역풍이 붑니다.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편서풍이 붑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서양만 바람이 불지 않죠. 태평양으로 올게요. 태평양 남반구 바람 불겠죠. 무역풍이 붑니다. 이번에 남동 무역풍이겠죠. 근데 동풍 계열이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그릴게요. 남반구에서도 편서풍이 나타납니다. 위도 30에서 60도.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그려드렸습니다. 이런 해류에 따라서 뭐가 지금 선생님이 이런 바람을 그려드린 거예요. 무역풍과 편서풍에 대해서 바람을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바람에 따라 뭐가 흐른다? 해류가 흐른다고요. 그 명칭은요? 그렇죠. 무역풍에서 나타나는 북적도가 태평양에서도 흐르고요. 대서양에서도 흐릅니다. 북적도. 자, 각각 태평양과 대서양, 편서풍에서 나타나는 해류가 있죠. 태평양 북쪽이라 그래서 북태평양입니다. 북태평양. 그 다음에 대서양 북쪽이라고 해서 북대서양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바람만 나타난다면, 무역풍이랑 편서풍만 나타난다면 해류는 서쪽으로 흐르거나 동쪽으로 흐르거나 이런 방향성밖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뭐라고 했죠? 대륙이 이렇게 위치한 거야. 그래서 북쪽도가 대륙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북태평양이 대륙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있어요. 또 대서양에서도 북쪽도가 대륙에 의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생기고요. 지구는 동그랗게 둥글죠. 그래서 이쪽 대륙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대서양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각각의 해류 이름은요, 기억하셔야 되죠. 바로 쿠로시오고요. 쿠로시오. 그 다음에 이 해류의 이름이 바로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대서양에서 올라가는 이 흐름이 멕시코 만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해류가 카나리아죠. 됐습니까? 어때요? 남반구에서도 대륙에 의해서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고요. 여기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난답니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크게 태평양, 북반구, 남반구, 대서양, 북반구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역시 선생님이 남반구의 해류 이름도 적어준다면 남적도 해류고요. 이 해류의 이름이 바로 남극 순환유였죠. 두 개의 해류의 이름, 동오스트리아 해류와 페루 해류인데 이름 적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렇게 태평양의 북아열대, 시계 방향의 흐름을 나타내는 북쪽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기억해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해류가 하나 더 있죠. 뭐냐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라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 왜 이렇게 흐른다고요? 북쪽도와 남쪽도는요,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생긴 해류입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같아서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반대로 흐르는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쪽도 남쪽도와는 반대다 그래서 적도 들어가고 이름이 뭐라고요? 반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흐름이 있고요. 이 적도 반류의 원인은 바람이 아니죠. 경사입니다. 경사. 세 번째로는 이런 적도 반류를 보게 되면 지금 북쪽, 태평양 북쪽과 태평양 남쪽, 여기는 이런 방향성, 반시계 방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방향을 서로 어떻게 나타난다?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대칭적. 그래서 적도 반류하면 세 가지를 모두 다 기억하셔야 돼요. 방향성이 다르구나, 원인도 다르구나, 적도 반류를 쯤해서 북쪽과 남쪽이 대칭성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기억할 거. 또 하나 언급드렸죠. 남극 순환류가 흐르는 원인이 뭐였죠? 편서풍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편서풍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해류를 서풍피루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남극순환류를 유난히 뭐라고 한다? 서풍피루라고 이름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으며, 또 하나 북반구의 대륙이 더 많아요. 그래서 순환이 더 나눠집니다. 남반구의 대륙이 좀 적어요. 그래서 남극순환류는요,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류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구를 한 바퀴 뺑그르르 도는 게 남극순환류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극순환류와 적도반류는 따로 하나 기억을 해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열대 순환들을 선생님이 3가지를 언급해 드렸어요. 됐나요? 자, 오늘 메인으로 정리할 건 무엇과 무엇을 정리해 보자. 바로 난류와 한류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류 중에 따뜻한 물을 난류라고 하고요. 차가운 물을 한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이런 거야. 적도에서 점점 멀어지죠. 그리고 아열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도 반류, 북적도, 남적도, 남태평양 해류들이 수온이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은 점점점 낮아지겠죠. 태양 에너지가 적으니까. 그래서 북적도와 북태평양의 수온이 어떠하냐? 잘 묻지 않아요. 의미가 없거든. 그런데 누구는 물어본다? 크로시오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 혹은 멕시코 만류와 카나리아 해류가 어떠한지는 물어봐요. 왜? 저위도에서 고위도, 고위도로 저위도, 수직으로 이동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다 외울 것인가? 아, 그러긴 너무 양이 많아. 적도입니다, 여러분. 그쵸? 적도에서,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건 난류의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건 한류의 성격을 가져요. 말을 달리하면 크로시오 해류는 난류이고요.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입니다. 다시 멕시코 만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죠. 난류이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카나리아 역시 한류입니다. 여길 볼게요. 자, 해류의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기역과 니은이라고 했을 때 이름 몰라도 돼요. 이 이름은 큰 의미가 없어서 저위도입니다. 저위도에서, 여기가 남극이에요, 여러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기역이, 이 해류가 난류이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니은 해류가 바로 한류가 될 거예요. 파악이 되시죠? 그럼 난류와 한류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당연히 수온일 거예요. 수온이 높고 수온이 낮고. 그런데 또 있습니다. 난류는요, 수온이 높고요. 염분도 높은 성격을 가져요. 염분을 사실 바다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이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는 똑같은 게 아니지만 소금기, 짠맛 이렇게 해도 완전히 틀리진 않아요. 염분이 높고, 한류 같은 경우에는요, 영양염류 그리고 용존 산소량이 난류보다 높습니다. 난류보다 높다. 영양염류는 뭐냐면 물속에 녹아있는 여러 성분을 염류라고 합니다. 그 정도를 염분이라고 하고요. 영양이라고 하는 건 뭐 규산염, 질산염 이런 것들이어서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걸 특별히 우리가 영양염류라고 얘기해요. 용존산소량, 녹아있는 산소량입니다. 네, 선생님이 이게 얘기했었죠. 기체의 용해도와 수온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즉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가요. 선생님 이거는 탄산음료 얘기할 때 많이 언급해 드렸는데, 탄산음료, 탄산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수온이 낮을수록, 냉장고에 있을수록 톡 쏘는 맛이 크다. 탄산이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난류는 한류에 비해서 수온과 염분이 높고요. 한류는 난류에 비해서 영양염류나 용존산소량이 높습니다. 말을 달리하면 한류는 수온, 염분 낮고요. 난류는 영양염류, 용존산소량이 낮은 값을 가져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길 보세요. 북적도, 북태평양, 남적도, 마찬가지 북적도, 북대서의 남극순환류는요,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무역풍이냐, 편서풍이냐, 무역풍이냐, 편서풍이냐, 이걸 물어봐요. 하지만 무엇은 크로시오 해류, 멕시코 만류, 그리고 기역 해류,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니은 해류, 이 해류는 한류인가 난류인가를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지금 다 표현을 했지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고 5번, 6번이라고 해서 같은 성격을 가진 해류를 모두 묶어보아라. 그럼 크로시오, 멕시코, 그 다음에 기억 해류가 똑같이 난류이고 수온 염분이 높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캘리포니아, 카나리아, 니은 해류가 한류이며 용존 산소량과 영양 염류가 높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태평양 북아열대 순환과 대서양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북반구와 남반구를 비교해서 시험에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태평양 북아열대 순환이 모두 중요합니다. 세트가 뭐라고요? 북적도, 크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고요. 무역풍, 난류, 편서풍, 한류 이 세트를 꼭 그 특성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인데 이제 선생님보다 조금 더 현실감 있는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짠! 엄청나죠? 엄청나요. 결코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자,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죠. 북반구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동풍 계열이고요. 서풍 계열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나타나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해류를 외울 필요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기본은 뭐다? 무역풍에 의한 북적도, 난류인 크로시오, 그 다음에 뭐죠? 바로 편서풍이 북태평양, 그리고 한류인 캘리포니아. 지금 보게 되면 난류와 한류를 모두 표현했습니다. 적도에서 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는 해류들은 북아열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온이 높은 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면,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전부 다. 그림이 너무 많으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면 난류의 성격,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면 한류의 성격을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남극순환류가 보이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원인을 극동풍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편서풍. 그래서 남극순환류를 서풍피류라고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브라질, 해류, 모잠비크, 벵겔라, 오스트리아 하나도 몰라주셔도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 남반구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 동 오스트레일리아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 페루입니다. 역시 이름까지 모르셔도 돼요. 됐나요? 또 하나 볼게요. 북반구가 훨씬 대륙이 많아. 그래서 북아열대는 이런 시계 방향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는 해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순환의 흐름이 하나 더 이렇게 더 있어요. 선생님 좀 단순화 시켰죠? 똑같아요. 남반구에 대륙이 적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순환류가 나타난 이유와 마찬가지로 북반구는 대륙이 많아서 어차피 표층 해류가 순환을 이루는 이유가 대륙 때문이었잖아요. 같은 이유로 북반구는 대륙이 많은 편이라 순환이 남반구와 다르게 하나 더 있습니다. 됐죠? 그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다음 그림 볼게요. 훨씬 더 단순화시킨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층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선생님처럼 그림 보세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동풍 계열, 서풍 계열, 동풍 계열. 가장 큰 특징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게 바로 뭐예요? 북적도, 북적도, 크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에서 아열대 순환을 가장 중요하다고 봤죠. 전체적으로 무슨 방향성? 네, 시계 방향입니다. 자, 여기 보면 북적도가 있고 적도 반류가 있고 남적도가 있죠. 이렇게 적도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열대 순환을 이루어요. 어떻게 이루라면요. 적도 반류와 북적도 두 개가 열대 순환을 이룹니다. 북반구 열대 순환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성이 나타납니다. 남반구에서는요. 적도 반류와 남적도가 열대 순환을 이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순환이 하나를 이루니까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죠. 됐나요? 자, 가만히 보니까 전체 북반구고요. 전체 남반구입니다. 남반구는 열대순환과 아열대순환이라고 해서 순환이 두 개밖에 없어. 왜? 대륙이 적으니까. 대륙이 적으니까 순환도 두 개밖에 나타나지 않고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남극순환류도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북반구는 대륙이 많아. 그래서 이 해류, 북태평양 해류를 끼고 이렇게 순환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앞서 그림에서도 보여줬죠. 북태평양, 그다음에 알래스카, 오야시오.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무슨 방향성? 반시계 방향성이라고 해서 아한대 순환이 하나 더 있어요. 북반구는 열대, 아열대, 아한대까지 해서 순환이 몇 개? 3개가 나타나는구나. 하지만 남반구는 열대, 아열대에서 2개밖에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 이유가 뭐다? 남극 순환류가 남반구에 있는 것과 동일하죠. 대륙이 더 많아서 순환이 고리가 더 여러 개로 나눠졌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아열대 순환 시계 방향성 기억하시고요. 적도 반류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어느 정도 대칭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열대순환은 북반구, 남반구 모두 적도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들이 순환을 이룬다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바로 뭐다? 표충순환을 가장 단순화시켜서 보여준 그림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봐봐요. 앞서 그림에서 태평양 북아열대 순환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생님 체크하는 곳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그럼 뭘까?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순환은 태평양 북아열대 순환이죠. 그 중에서도 지대하게 받는 건 뭐다? 크로시오 해류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세부로 들어가서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요, 앞서 북아열대 순환의 북아열대 순환. 여기서 하나 나오죠. 어디? 바로 난류였던, 그래서 수온과 무엇이? 염분이 모두 높았던 어떤 해류? 그렇죠. 바로 크로시오 해류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크로시오 해류는 난류입니다. 이 해류가 우리나라로 오면 가시가 쭉 나눠져요. 지류라고 하죠. 그래서 황해 쪽으로 황해 난류, 그리고 동해 쪽으로 동한 난류, 그리고 일본 쪽으로 쓰시마 난류에서 3가지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지류니까 모두 난류의 성격을 가지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난류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한류라고 표시된 거 있죠. 연해주부터 쭉 내려오는 리만 해류,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북한 한류도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무슨 마다? 동해를 딱 보시게 되면은 동해는 크로시오의 지류인 동한 난류와 그리고 무엇이 리만 해류에서 뻗어져 나온 북한 한류가 어떻게 되고 있다? 만나는 곳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도 많을 것이고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경수역. 즉, 바다 조자죠. 바닷물의 경계가 된다 그래서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조경수역의 위치는 고정된 값이 아니랍니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는 있지만 난류의 성격이 강하면 이 조경수역의 위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요. 우리가 북상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한류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걸 우리가 남하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즉 계절별 영향이 크겠죠. 여름에는 동안 한류가 강할 겁니다. 그래서 조경수역이 좀 북상을 해요. 하지만 겨울에는 한류가 더 강하겠죠. 겨울에는 북한 한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조금 남하하게 돼요. 또한 지금 현재 지구 전체적으로 기온이 높아지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구 기온이 올라왔을 때는 계절과 상관없이 평균적인 조경수역의 위치가 북상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북상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 조경수역이 생기는 바다, 동해, 그리고 어떤 해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이 형성되는지 제일 중요하겠죠. 더불어 조경수역이 계절별로 그리고 최근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 위치가 달라지는지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뭘까요? 표층해류의 순환,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표층해류까지 주로 북아열대 순환의 메인인 크로시오 해류를 기준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류 파트는 다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게 뭐라고요? 재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내우고요. 내우,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내우, 그 다음에 해일, 그리고 폭염과 한파, 그리고 황사까지 해서 총 4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우 어디서 했을까? 다양한 기상현상에서 했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는 건 재해 측면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자, 내우라고 하는 것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을 하게 되는데요. 내우가 뭐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인데 그 생성 과정, 즉 생성과 소멸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재해를 줄지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저군, 성숙, 소멸을 기억하되 각각이 어떤 기류가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군은 주로 상승 기류가 활발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성숙 단계는 상승과 하강이 같이 나타나요. 상승과 하강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멸 단계는 주로 하강이 강세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은 비를 내리는 단계가 무슨 단계? 바로 성숙 단계가 되죠. 성숙 단계에서 하강 기류가 있는 곳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나타나고요. 우박도 이 단계에서 나타난다는 거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소멸 단계나 저군 단계는 거의 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이렇게 강한 저군 단계가 나타나고 기본적으로 구름을 만들려면 선생님이 강한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날 상태를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표현을 했으며 이렇게 대기가 불안정한 대표적인 상황을 3가지를 언급해 보아라. 이런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이 어딘가? 그러면 부둔가열. 부둔가열. 그 다음에 한랭전선 나타났을 때죠. 한랭전선이 등장하게 되면 한랭전선 후면에 뒤쪽에 따뜻한 공기가 급상승을 하면서 키가 큰 구름, 저군형 정난운을 형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더불어 이 한랭전선을 동반할 수도 있는 온대저기압이나 온대저기압, 또 뭐가 있죠? 열대저기압. 태풍은 굉장히 큰 뭐가 나타난다? 정난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승기로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 키가 큰 구름, 저군형, 정난운이 나타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죠. 정난운, 불안정, 상승기류. 그럼 이런 내우는 무슨 재해가 나타나기 쉬워? 바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집중호우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 피해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침수, 범람, 그리고 사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태가 주로 발생한다면 많은 비, 장마 때나 집중호우 때 나타나는 사태, 물을 가득 머금고 빠르게 흐르는 흐름, 토성류 이런 재해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재해 파트는 말을 묻기 나름입니다. 이런 경우 집중호우에서 토양에서 공부했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사태가 지질 파트에서도 공부했었죠.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하나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할 내용은 이거죠. 해일, 재해가 해일도 있다. 여러분이 일본 대지진 생각하면 무엇보다 확실하게 어떤 재해인지 아실 텐데, 자, 해일이 뭐냐? 절대 시험에 나오진 않죠.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것을 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가지 큰 사실이 있죠. 해일은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기본적으로 파장이 굉장히 길어서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천해파라고 얘기하죠. 천해파. 하지만 천해파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천해파이기 때문에 파장이 긴 천해파를 가져서 나타난 주요 특징이 수심이 어떻게 될수록 수심이 얕을수록 전달 속도는 어떠하고 속도는 감소하고 무엇은 높아진다 파고는 높아진다.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하죠. 속도는 감소하고 그 에너지만큼 파고가 높아진다. 제일 먼저 공부한 게 지진해일입니다. 지진해일이고요. 말 그대로 지진해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바닷속에서 나타나죠. 해저 아래에서 단층 활동, 단층도 수직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수평이동, 이제 수직이동도 알기 쉽죠. 역단층과 주로 정단층인데요.
이 중에서도 주로 역단층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판가판이 만나는 지역으로 미는 힘, 횡압력 주로 역단층이거든요. 그래서 역단층에서 특히 더 나타나고요. 뭐 수평이동,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변환단층이라 하는 곳에서 이 정도로 파괴력 있는 해일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일 피해로 잘 알고 계시는 인도네시아 부근이나 인도네시아나 일본 모두 수렴형 경계죠. 판가판이 만나는, 다시 말해서 횡압력 지역이고요. 역단층이 잘 발달하는 지역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 지진이랑 화산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지진입니다. 뭐 화산이 들어간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화산이 폭발할 때는 항상 지진을 동반하죠. 그래서 이제 화산까지 들어가는데 주로 지진이고요. 주로 역단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해일이 발생하는 게 바로 지진 해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쓰나미라고 얘기하죠. 쓰나미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해일이 발생하는데, 태풍 등에 의한 기압 저하, 더불어 바람에 의한 해수의 이동, 이 두 가지 원인이 돼서 해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압이 낮으면 1헥토파스칼 낮아질 때마다 해수면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잖아요. 저기압은. 그래서 1cm씩 높아져요. 맥시멈 한 태풍이 지나갔을 때 50cm까지 높아지기도 합니다. 해수면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태풍 중에서도 매미라고 있어요. 피해가 굉장히 큰 태풍은 태풍의 이름에서 명단을 제외합니다. 징크스죠. 또 그런 피해를 일으킬까봐. 여튼 그럼 매미와 같은 태풍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해일? 폭풍 해일이라고 하죠. 폭풍 해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던 시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미였는데요. 언제? 만조. 여러분 밀물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물. 이런 태풍의 기압 저하나 바람에 의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데 그 시기가 앞으로 밀물때야. 그럼 밀물때 해수면 높이 플러스 이 효과까지 추가되어서 해수면이 훨씬 높아지겠죠. 이건 폭풍해일 뿐만 아니라 지진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일이 발생했는데 하필이면 언제다? 만조 때면 그 피해는 어마무시하겠죠. 그리고 대피 요령으로 이런 해일이 발생했을 때는 해수면이 얕을수록 해안 가까이 올수록 파워가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해일 발생이 나타났다고 해서 먼바다에 있던 배가 해안가 가까이 올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멀리 더 가는 게 훨씬 안전하죠. 멀리에서 가까이 올수록 파워가 높아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두 해일의 피해가 나타났을 때 지진해일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해구가, 판의 경계 해구가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이쪽에 있거든요. 일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본 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으로 판의 경계가 있어서 이쪽에서 해일이 더 발생하고요. 서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있는 쪽,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해일 피해가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지진해일과 폭풍해일을 얘기를 할 때는 훨씬 폭풍해일 쪽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한 선생님 뭐 기압저하, 저기압성이라고 했는데 주로 태풍입니다. 태풍. 태풍에 의한 폭풍해일이기 때문에 어떠하다? 계절 영향, 태풍 발생 시기가 더 크다. 그래서 둘을 비교한다면 공통점은 만조 때 피해가 클 것이고, 좀 차이를 두고 설명한다면 우리나라는 주로 폭풍해일의 영향이 크며 계절 영향이 크다. 지진해일이 계절 영향은 없겠죠. 이건 지구 내부 에너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니까 폭풍해일 같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계절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선생님 두 번째 해일에 대한 것도 정리를 끝냈고요. 자, 폭염과 한파, 재해죠. 이제 지금 선생님 촬영하는 시점이 봄이니까 곧 여름이 도래할 텐데 요즘 봄, 가을이 굉장히 짧으니까, 자, 여름에는요 폭염, 겨울에는요 한파입니다. 폭염은 선생님 뭘 기준으로 하라고? 낮 시간 최고 기온이고요. 열대야는 뭐죠? 밤 시간 최저 기온입니다. 밤이 되면 태양 에너지가 감소가 되어서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더 내려가지 않아서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하는 걸 열대야라고 하고요. 열대야는 원체 상식적으로 많이 언급하니까 25도 이하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한파는 아침 최저 기온 그리고 몇 도 이상 10에서 15도, 10도 이상 하강할 때는 주의보, 15도 이상 경보입니다. 기상특보라고 해서 주의보보다 경보가 훨씬 더 파괴력이 큰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을 외우진 않아도 돼. 시험에 33도냐, 25도냐, 10도시냐, 15도시냐 낼 수 없을 거예요. 별 의미도 없어. 암기의 과목이잖아.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 이걸 기억해야 되죠.
자, 이렇게 여름에 더운 것, 이렇게 겨울에 추운 이유가 뭐냐? 바로 북태평양 기단, 각각 시베리아 기단이죠. 북태평양 뭐라고도 하죠?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어떤 고기압이에요? 정체성 고기압. 이동이 크지 않고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정체성 고기압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하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특징은 한랭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기단의 성격을 반영해서 계절의 특징이 나타난다. 사실 겨울에는 한파피해도 크지만 모두 커요. 서해안의 무엇도 폭설로 인한 재해도 큽니다. 그쵸? 왜 그래요? 서해안 폭설은 무엇 때문에? 기단의 변직.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어디를 지나게 되면 따뜻하고 수분이 많은 황해를 지나게 되면 열과 무엇을 공급받는다? 수증기를 공급받습니다. 그럼 열과 수증기에서 기단의 아래쪽에 가열이 되기 때문에 불안정하겠죠. 이 불안정한 상태에 의해서 뭐가? 큰 상승기류가 나타날 것이고, 이 상승기류는 무엇을 만든다? 키가 큰 정난운을 만들 겁니다. 이 정난운에서 뭐가? 이 정난운이 서해안에 가게 되면 소나기. 근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뭐가 나타난다? 폭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나라 강원도 못지않게 서해안도 눈이 굉장히 많은데요. 항상 기억합니다. 서해안의 폭설이라는 재해는 기단의 변질 때문이고, 이런 기단의 변질은 바로 주로 시베리아 기단에서 나타난다. 한랭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날 때, 그리고 따뜻한 대륙인 우리나라 서해안에 이런 재해가 나타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하나만 볼게요. 마지막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황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해가 황사입니다. 황사. 지금 선생님이 촬영하는 시점이 봄. 굉장히 미세먼지 지수가 높아요. 미세먼지. 황사하면 미세먼지로 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사람들 호흡기 질환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산업 부분에서는 정밀 산업에서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반도체 이런 것들. 더불어 이제 중국이 산업화가 됨에 따라서 황사 자체는 토우, 우리 옛말로 토우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그냥 자연현상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나쁜 게 없죠. 황사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산업화가 됨에 따라서 황사에 따라서 뭐가 같이 올까? 오염물질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황산, 질산, 소위 말해서 산성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산성비가 내리면 이제 토양이 산성화되니까, 그래서 더 황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라든지 산성비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황사는 우리나라 어느 계절이죠? 주로? 네, 봄철입니다. 주로 봄철이에요. 봄철의 특징인데 겨울철에도 왕왕 요즘 발생하는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사 그러면 봄철의 특징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런 황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근원지, 발원지가 어디냐? 바로 중국과 몽골의 사막입니다. 사막이나 고원.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이 사막이 발원지, 근원지이기 때문에 요즘에 사막이 확장되는 사막화가 황사가 더 빈번하게, 더 강하게 오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사막화 얘기를 할 때 황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 하면서 선생님 짧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야. 우리나라가 중국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가 있다고 할게요. 우리나라 황사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타고 이동하는 걸까? 여러분, 서풍을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기 파트 공부할 때 언급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압계는 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무엇을 타고? 네, 바로 편서풍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중국에 큰 저기압이 나타난다면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주로 기압계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곧 비가 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기압이 굉장히 크다면.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할 때는 편서풍의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거지. 중국과 몽골의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확 일어나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는 이 모래바람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지 영향을 크게 받겠죠.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중국 자체 내에서는 모래바람이 일어야 되니까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한다면 모래바람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편서풍을 타고, 서풍이 주로 상층 바람이거든. 바람을 타고 오겠죠. 우리나라 쪽에 왔을 때는 상층 바람이 내려와야 되잖아. 뭐가 나타나면? 하강 기류가 잘 발달하면, 발달 안 해야 되겠지. 그래서 황사피해가 적을 테니까. 발달하면 우리가 황사피해를 크게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 기류를 잘 일으키려면 저기압이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저압대가 발달하고, 우리나라는 뭐가 나타나면? 고압대가 나타나면, 즉 저압대, 편서풍 고압대가 되면 우리나라 황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는 저압대, 편서풍까지는 했어. 그런데 이 내용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황사에서 문제가 좀 어렵다 그러면 3번 정도. 발원지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날 수 있게 저압대, 그리고 상층에서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하강 기류가 나타날 수 있게 고압대가 나타나면 황사피해가 극심해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황사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다음에 2가지 정도 언급할 거예요. 환경오염 파트 가게 되면 대기오염, 미세먼지로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기후변화 들어가게 되면 사막화에서 또 황사 내용 다루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황사는 크게 어렵지 않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 오늘 공부할 내용 다 정리해 드렸네요. 짜잔! 자, 오늘 공부한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층 해류, 그리고 표층 해류 순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난류는 수온과 염분이 높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난류와 한류를 구별하자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한류는 영양염류와 용존산소량이 높다. 선생님 정리해 드렸고요. 기억하세요. 용존산소량, 산소가 물에 녹아 있는 겁니다. 항상 기체의 용해도는 무엇과? 수온과 반비례 관계예요. 네, 물이 차가울수록 뭐 그게 산소가 되든 이산화탄소가 되든 훨씬 잘 녹아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난류의 대표적인 예, 크로시오, 멕시코 난류이고요. 한류의 대표적인 예는 캘리포니아 해류와 카나리아 해류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비교해서 많이 물어본다고 했죠. 크로시오, 멕시코 매치시키고요. 캘리포니아, 카나리아 매치시켜서 수온, 염분, 영양염류, 용존산소량 물을 때 헷갈리지 않고 오늘 할 제일 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크로시오 해류, 태평양 북아열대 순환에 영향을 받아서 난류인 크로시오 해류 영향을 받고요. 우리나라 동해는 동안 난류, 북한 난류가 만나서 무엇을 형성한다? 조경수역을 형성한다. 선생님이 정리하면 되겠네요. 제 파트는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 다시 정리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표층 해류의 순환, 난류, 한류,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핵심 정리까지 마무리 지어봤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내신 기초 문제 159쪽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는 159쪽에 4번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부한 거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렸죠? 뭐만 기억하면 된다. 주로 태평양, 그리고 무얼 기억하자? 북아열대 순환. 요것만 공부하시면 해류 파트에서는 끝! 이 해류 파트가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구과 원에서 해양 파트가 여기밖에 없거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해류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걸 기준으로 남반구, 그 다음에 대서양, 데칼코마니 하듯이 그 확장을 시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북쪽도 원인은요? 무역풍이죠. 북동 무역풍. 크로시오 해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네요. 난류. 북태평양 해류, 원인은 편서풍. 캘리포니아 해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네요. 난류.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 남반구에서 뭐가 나타나죠? 무역풍에서 남적도 나타나고요. 중간에 뭐가 나타나나요? 적도 반류. 북쪽도와 남쪽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적도 반류. 원인을 바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까지 정리해서요. 무슨 방향? 북아열대 시계 방향의 순환이 나타난다?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보세요. 남적도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이다. 물어본다고 했죠. 북쪽도든 남적도든 무엇이다? 무역풍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류입니다. 왜? 동풍이거든.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동에서 서쪽으로 나타나는 해류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기억 해당 사항 없고요. 니은 볼게요. 아열대 해역에 서안에서는 난류가 흐르고 동안에서는 한류가 흐른다. 말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아열대입니다. 태평양의 북아열대입니다. 아래쪽이면 남아열대겠죠. 어디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서안, 여기죠. 태평양의 북아열대, 북태평양의 서쪽입니다. 여기는요, 동쪽이죠. 서안과 동안을 보세요. 저위도에서 고위도 난류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 한류가 됩니다.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디귿 볼게요. 기억 틀렸고 니은 옳은 설명 디귿 보도록 할게요. 자, 표층순환은 저위도의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기와 지금 한 해수의 순환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어?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나니까 그게 원인이 돼서 이걸 완화하는 역할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이것들이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완화시켜서 당연히 저위도가 온도가 높고 고위도가 온도가 낮지만 한정없이 온도가 올라가거나 한정없이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평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디귿은 당연히 옳은 설명, 니은 디귿이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볼게요. 160쪽에 있는 5번입니다. 또 어디가 나왔어? 보세요. 적도 30도, 60도. 지금 A, B 바로 뭘까? 제일 대표적인 게 북아열대 순환입니다. 북아열대 순환. 여기 어떤 바다? 우리나라 여기 있는 태평양이에요. 보세요. 지금 바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빨간색이. 선생님 바람이 왜 이래요? 왜일까? 무역풍인데 북동무역풍이거든. 마찬가지 우리가 서풍 계열이 강하지만 편서풍도 이렇게 불죠. 편서풍. 그럼 뭐야? 선생님 A와 B는 뭘 비교한다고 했어요? 지금 노란색의 해류는 바람이 원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뭐 A, B 없으니까 선생님 패스. A, B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그렇죠. 난류고요. B는 고위도에서 저위도입니다. 뭘까? 한류겠죠. 이름까지 알면 너무 좋겠는데 A는 쿠로시오 해류고요. 잘 아셔야 돼요. 쿠로시오 해류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B는요. 바로 캘리포니아 해류죠. 캘리포니아. 그럼 추가적으로 뭘 물어볼 수 있을까? 선생님 뭐라고 했지? 쿠로시오는 수온도 높고요. 또 염분도 높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요. 영양염류라는 게 높죠. 영양염류가 높은 값이 나타나고요. 또 물이 차니까 산소가 많이 녹아있겠지. 용존 산소량이 큰 값을 가집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기 기억 봅니다. 영양염류는 A 해류가 B 해류보다 적다. 벌써 선생님이 그래서 난류, 한류, 명칭까지 구분하고 영양염류는 B, 캘리포니아가 높다라고 정리했어. 그래서 기억은 어떤 설명이에요? 옳은 설명이 되겠죠. 적다고 했으니까. 니은 볼게요. 니은 별표. A 해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난류이다. A가 뭐지? 쿠로시오.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평양 북아열대 순환 중에서도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는 서쪽으로 흐른다. 편서풍은요. 서풍입니다.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해류 역시 서에서 동이겠죠. 따라서 서쪽으로 흐른다. 동쪽으로 흘러야 되겠죠. 디귿 틀린 설명.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대단원 2단원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 대기와 대순환과 해류에 대해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꼭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